이에 정부는 다시 문우를 파면 및 구속하고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라스였음. 나폴레옹은 바라스에 의해서 현장 지휘관이 되었고 문우에게 얻은 정보에 착안 한 기병 장교를 시켜서 파리 외곽에 배치되어 있던 대포를 파리로 끌고 오게 됨. 이 기병 장교가 바로 조아킴 뮤라임. 그리고 이렇게 끌고 온 사신문이 대포를 틸르리 궁 인근 교차로에 배치해서 파리 시내에서 포월, 포도의 달, 방데미에르에 포도탄을 쏴대는 강경 진압을 시작했음. 이후 왕당파 시위대는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남긴 채 해산했고 나폴레옹은 육군 중장 진급과 동시에 포도탄 장군이라는 별칭을 얻게 됨. 왕당파의 시위는 단순한 폭력 시위 정도가 아니었음. 차라리 쿠데타에 가까웠음. 왕당파 반군의 병력과 기세가 워낙 뜻에서 대포라도 쏘지 않는 이상 진압은커녕 혁명정부가 전복될 상황이었음. 나폴레옹은 혁명 초기에 카오스 속에서 있었던 굵직한 사건의 흐름을 통해 민중봉기의 과격성과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의 효과성을 알고 있었고 이를 10분 활용했음. 물론 성공해서 그는 다시 출세기를 걷게 되었음. 나폴레옹이 아니었다면 정통성과 안정성이 극히 취약했던 파리의 혁명정부, 당시엔 총재정부가 이때 전복되었을 거라는 평가가 중평임. 북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의 발탁. 이 전공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이 되어 1796년 이탈리아 원정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처부수고 그 결과 체결된 캠포 포르미오, 캠포 포어미오 조약으로 프랑스는 벨기에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까지 차지하게 되었음. 프랑스 혁명전쟁의 이탈리아 원정은 프랑스 혁명군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사르데냐 왕국 그리고 많은 이탈리아 국가들이 북이탈리아에서 벌인 일련의 전쟁. 1796에서 1797년에 걸쳐 이탈리아 반도 북부에서 벌어진 프랑스 제1공화국과 합스부르크 제국 간의 전쟁. 제1차 대프랑스 동맹전쟁, 프랑스 혁명전쟁의 일부로 나폴레옹 전쟁의 최초 국면임. 프랑스 혁명 4년차인 1793년 툴롱 공략의 승리로 명성을 얻은 나폴레옹은 다음해 24세의 나이로 준장으로 고속 승진해 이탈리아 방면 전선으로 배치. 당시 프랑스 혁명정부는 중부 동부 유럽뿐만 아니라 북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제국과 전쟁 중이었기에 이탈리아 반도 북부의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고자 했지만 3년이 넘도록 성과가 없었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 혁명정부 내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잠시 해임되기도 했으나 방데미에르 13일 사건 때 파리로 몰려든 왕당파를 강경 진압한 공을 세운 덕에 1796년 3월 이탈리아 방면 프랑스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음. 나폴레옹에게 주어진 병력은 4만 정도였지만 이탈리아 방면군에 대한 보급이 무척이나 빈약해 사기가 많이 꺾여 있었음. 병사들 봉급이 많이 밀려 있었고 군복과 군화의 보급이 시원치 않아 장교들마저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있었고 식료품마저 부족한 상황. 당시 프랑스 오스트리아 전쟁의 주전장은 라인강 연안의 중부 유럽이었기에 이미 재정난에 허덕이던 프랑스 혁명정부는 이탈리아 방면의 군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음. 나폴레옹은 원정에 앞서 정부는 제군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제군을 가장 비옥한 평원으로 데리고 간다. 제군은 거기서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는 연설에 사기를 단번에 끌어올렸음. 우리는 이제부터 유럽에서 가장 이쁜 여자들이 모여있는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군인들을 설득했다는 설도 있음. 제1차 대불전쟁 초기 정리 1792년 프랑스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선전포고 1792년 4월 20일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주변국들 간에는 프랑스 혁명전쟁이 개시됨.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헤센의 3국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했고 8월 23일에는 롱이가 9월 2일에는 베르댕이 함락되었으나 프랑스는 발미 전투 9월 20일의 승리로 공세로 전환. 그리하여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현, 벨기에로 진출하여 저마프 전투 11월 6일에서 오스트리아군에게 승리하여 남쪽 네덜란드 전역을 점령. 1793년에 들어서자 프랑스에서는 전년에 군대에 참전한 의용군들이 만기를 이유로 귀향했고 상비군에게 급여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병력은 점차 감소.
또한 1793년 1월 21일 혁명정부의 루이 16세의 처형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고 유럽의 각 왕국에 위기감을 안겨줌 프랑스 혁명정권이 왕정을 부정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 혁명사상이 자국에 파급될까 두려워한 여러 왕국 즉 스페인, 네덜란드, 나폴리 왕국, 사르데냐 왕국과 그때까지 시민혁명에 동정적이었던 잉글랜드조차 반혁명의 입장에 서게 되었음. 또한 잉글랜드로서는 네덜란드가 프랑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자국의 안보도 심각한 문제였음. 이러한 이유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사이에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음. 이 동맹은 프랑스 혁명정부를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대프랑스 동맹군은 지중해에서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공화국은 라인강에서 공격을 했고 영국은 해상봉쇄를 시작 5월 31일 하여 프랑스 해군의 거점인 툴롱항을 포위했음. 프랑스는 1793년 3월 18일 오스트리아와의 네르빈덴 전투의 패배 후 이어진 뒤무리의 투항으로 대외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었음. 또한 국내에서도 서부방대 지역과 남동부 리옹 등에서 왕당파의 선동에 의한 반란이 일어났고 툴롱에서도 도시 내의 왕당파가 영국과 스페인 함대를 입항시키는 등 내후외환을 안고 있었음. 같은 해 4월 6일 혁명정권은 공안위원회를 조직하여 내부의 긴축을 도모함과 동시에 8월 23일 징병제를 시행하여 상실한 병력의 복구를 시도했음. 1793년 말부터 프랑스는 반격에 나서 국내에 침공했던 동맹군을 모두 국외로 쫓아냄. 같은 해 12월 19일 나폴레옹은 툴롱 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명성을 높였음. 이후에도 프랑스의 공세를 계속하여 1795년 4월 6일에 프로이센과 조약을 체결하고 라일란트를 얻었음. 같은 해 5월 남부 네덜란드의 위성국인 바타비아 공화국을 건국했음. 스페인도 제2차 바젤 조약으로 프랑스와 휴전. 프랑스 국민공회가 해산되고 프랑스 총재정부가 성립 1795년 10월 26일 되자 프랑스군은 잉글랜드와 오스트리아에 대한 전쟁 수행에 박차를 가하였음. 다만 영국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기에 오스트리아의 영향권 밑에 있는 북부 이탈리아의 정복에 착수함. 1792년 9월 20일 KO 발미 전투 호러스 버네이 더 내셔널 갤러리. 오스트리아 원정 계획. 1796년 프랑스 총재정부는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기 위해 세 방향에서 공격을 계획. 라인 방면에서는 두 개의 군을 주르단과 모로가 이끌었고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에는 바라스의 조치에 의해 보나파르트가 발탁되었음. 세 개의 군이 티롤에서 합류하여 비엔나를 점령하겠다는 작전. 전략은 4월의 시작. 당초 주르단과 모로는 순조롭게 진격. 모로는 바이에른을 통과하여 9월경 티롤의 국경까지 도달. 그러나 주르당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테셴 공작 카를에 패배하여 라인강 서쪽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음. 프랑스 국내에서는 왕당파의 참여와 영국의 지원을 받아 오래 끌던 방대 반란이 라자르 오슈에 의해 1796년 상반기에 진압. 12월 오슈는 아일랜드의 원정을 시도했고 영국 함대의 방해로 인해 상륙작전은 실패로 끝났음. 또한 10월에는 스페인이 프랑스 편에 서서 영국에 선전포고하였고 스페인 함대는 1797년 2월 14일 상 빈센트고 해전에서 존 저비스와 넬슨이 이끄는 영국 함대에 패했음. 제1차 이탈리아 원정. 한편 이탈리아 원정 임무를 부여받은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서 작전을 성공시키고 있었음. 그는 공격을 개시 1796년 3월 하여 각 방면에서 대프랑스 동맹군을 격파. 최전선에서 프랑스군과 대치해왔던 사르데냐 왕국을 약 1개월 만에 항복하게 하고 오스트리아군의 거점 만토바를 포위. 비름저와 아르비트가 이끄는 오스트리아군은 만토바 탈환을 목표로 반격에 나섰지만 나폴레옹에게 카스틸리온의 전투 8월 5일, 아르콜다리 전투 배틀 오브 더 브리지 오브 아우콜 11월 15에서 17일에서 패배함. 1797년 1월 14일 이탈리아 방면에서는 오스트리아가 리볼리 전투에서도 패배하였고 2월 2일 만토바가 성문을 열었음. 나폴레옹은 티롤에서 비엔나를 향해 진격하였고
카를 대공도 나폴레옹의 기세를 멈추지 못했음. 오스트리아는 휴전을 제의하였고 레오벤 조약이 체결 4월 18일. 그 후 반년간의 협상을 거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캄포포르미오 조약을 체결 10월 17일. 프랑스는 남부 네덜란드를 합병하고 북부의 치자르피나 공화국 등 위성국을 성립. 맞교환으로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 공화국을 합병. 오스트리아의 탈락으로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은 붕괴되었고 영국만이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음. 아르콜다리 전투라 버털리 두판트 디아어콜 호러스 버네이. 이집트 시리아 원정. 1798년부터 1801년까지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 시리아로 원정. 나폴레옹이 이끄는 5만 명의 프랑스군은 몰타를 통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도착. 도중 나폴레옹의 귀환 후 약 3년간에 걸쳐 맘루크 군대와 지방의 여러 세력, 영국군, 그리고 이후 전쟁을 선포한 이집트, 시리아를 간접 지배하는 오스만 제국의 정규군과도 싸웠음.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원정하게 된 것은 대륙 제패를 하려는 프랑스에게 바다 건너편에 있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눈의 가시였던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음. 인도의 중요한 식민지를 가진 영국은 식민지와 본국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 이집트를 경유했음. 따라서 이집트를 빼앗는 것은 영국 본국과 인도 식민지, 또한 인도와 지중해의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된 이상 인도의 식민지 탈취와 연결된 전략적 군사행동이었음. 한편 이집트는 300년간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오랜 지배기간 지속되어 온 이스탄불 제국 정부의 지배력은 쇠퇴하고 있었으며 이집트는 주지사로서 24개로 나닌주를 지배하는 맘루크의 유력자 파샤가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었음. 카프카스의 체루케스인 등의 비아랍계의 백인 노예로 구성된 맘루크는 노예 전사로 이집트로 데려온 용병이었지만 토착하여 콥트인 등 이집트 원주민을 지배하는 세력을 갖게 되었음. 프랑스는 이 맘루크 지배에서 이집트의 민중을 해방시키고 우방인 오스만 제국의 정통적인 지배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이집트를 침공하게 된 것임. 1798년 7월 3일 아부킬 항구에서 이집트에 상륙한 프랑스군은 다음 날에는 지중해안의 가장 중요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 그들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 사막 한가운데를 행군하여 카이로에 육박하여 7월 21일 마침내 도착한 카이로 근교 나일 강변 마을 에무바베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집트 맘루크 군대를 격파. 장 레옹 제롬, 스핑크스 앞에 보나파르트, 캔버스의 유체, 1867에서 1868, 카이로 외교관 클럽 소장. 3대 피라미드 있는 기자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이 지역에서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전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전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음. 이 전투에서 화려한 의상으로 몸을 감싸고 목도리를 껴입고 엄청난 속도로 말을 몰고 다가오는 중세를 방불케 하는 맘루크 기사에게 총검을 장착한 보병을 중심으로 방진 대형을 이룬 현대적인 프랑스군이 압승을 거두었음. 맘루크의 돌격은 프랑스군의 일제 사격 앞에 총검으로 다져진 방진 전열을 뚫지 못하여 완패했고 프랑스군은 참호를 순식간에 돌파하여 이집트군을 섬멸했음. 전투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적의 옷이 아군의 총 발화 장치에 걸려서 적의 옷에 불이 붙었다. 우리가 짠 방진 주위에는 적의 시체가 겹겹이 불탔다라고 종군 병사가 말했음. 1500기의 맘루크를 괴멸시켰던 격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의 사상자는 불과 수십 명에 불과했음. 피라미드 전투에서 승리한 프랑스군이 남진하자 다음 날 카이로 시내는 프랑스 군대의 항복. 7월 25일 나폴레옹은 카이로에 입성했고 도착해서 불과 3주 만에 이집트 정복을 거의 끝냈음. 그러나 이집트를 빼앗긴 모양새가 된 오스만 제국은 당연히 프랑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제2차 대프랑스 동맹에 가입하여 카이로를 정복한 지 불과 일주일 후인 8월 1일에 호레이쇼 넬슨이 이끄는 지중해 함대가 아부용고를 지키고 있던 프랑스 함대를 섬멸, 나일 해전하여 프랑스군의 보급과 퇴로를 끊었음. 또한 상부 이집트, 지집트 남부에서는 카이로에서 도망친 맘루크가 다시 세력을 모아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음.
프랑스군과 카이로 시민들 등 이집트인들과의 관계도 해방자와 피해방자의 관계가 될 수 없었으며 카이로에 입성한 지 불과 3개월 뒤인 10월 21일에는 카이로에서 폭동이 일어나 프랑스 병사 300명이 군중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집트 사람도 2,500명 이상이 죽었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즈하 모스크 등 종교시설을 공격한 것도 이집트인의 반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루이 프랑수아 르젠 남작의 피라미드 전투 1798년 7월 21일 프랑스군은 상부 이집트를 평정하기 위해 별동대를 파견하는 한편 오스만군을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 지역으로 북진하여 다음 해 1799년에 팔레스타인에 들어가 요빠를 점령, 요빠 공방전 했지만 아카, 가코의 공략에 실패하여 철수, 아코 공방전. 이때 요빠의 프랑스군 내에서 전염병이 돌자 나폴레옹은 많은 전염병 환자를 방치하여 죽였다는 비난을 현대 역사가들에게 받게 됨. 일설에는 아편을 주어 안락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폴레옹 자신도 나중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생각을 하고 당신은 만질 수조차 꺼려하는 전염병 환자에게 직접 병문안 그림을 그리게 함. 그것이 유명한 자파의 패스트 환자를 병문안한 나폴레옹임. 그 무렵 프랑스 본국에서도 영국,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재개. 나폴레옹은 계속적인 오리엔트 공략을 포기하고 프랑스로 돌아갈 것을 결의. 아부키르 전투에서 오스만군을 격퇴한 뒤 8월 22일 나폴레옹은 몇 명의 측근과 함께 몰래 이집트를 탈출했고 이후 많은 병사들이 보급이 끊겨 현지인의 저항과 전염병 속에 방치되었음. 나폴레옹이 탈출한 후 드제가 이끄는 이집트 별동대는 맘루크 수장 무라드 베이에게 항복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휘관이 없는 프랑스군은 이미 영국과 오스만 제국의 공세에 힘겹게 저항을 계속하는 것이 고작이었음. 1801년 2년간에 걸친 전투 끝에 생존한 15,000명의 프랑스군은 영국과 오스만 제국에게 항복을 한 뒤 프랑스로 귀국했음.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에서 167명의 과학자와 건축기술자로 구성된 학술조사단을 동행시켰음. 그들은 이집트의 지형과 산물을 조사하는 외에도 고대 유적의 조사를 담당했음. 조사단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로제타 스톤의 발견. 또한 드제와 동행하여 상부 이집트로 향한 무리는 룩소르의 카르나크 신전과 왕들의 계곡을 세계 최초로 학술적으로 기록했음. 대형 박물관 내 로제타 스톤. 이집트 원정 정리. 나폴레옹은 인도의 식민지를 가진 영국을 견제하고자 이집트 원정을 원했고 혁명정부도 나폴레옹의 인기가 높아지자 견제하려는 속셈으로 이를 수락. 사실 나폴레옹은 1797년 8월부터 영국을 항복시키려면 이집트를 점령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1798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이집트 원정을 준비했고 4월 14일 정부의 승인을 받았음. 이집트 원정은 1798년 5월 19일에 시작다. 350척의 함선과 5만 4천 명의 장병을 싣고 투롱항을 떠난 것이 5월 19. 나폴레옹은 이 원정의 목적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아일랜드를 점령하는 데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영국의 넬슨 제독 함대로 하여금 지브롤터 해협을 지키게 했음. 그 사이에 나폴레옹은 몰타 섬을 점령한 후 이집트로 향했고 6월 31일에는 알렉산드리아 항에 상륙하기 시작하여 카이로로 출발. 7월 2일에는 당시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던 맘루크 군대와 큰 접전을 벌였는데 이 접전에서 나폴레옹은 휘하 장병들에게 이 피라미드 위에서 4,000년의 역사가 귀관들을 내려보고 있다고 격려. 다소 엉뚱해 보이는 나폴레옹의 연설 같지만 프랑스 원정군의 사기를 높이기에는 충분했고 쉽사리 맘루크의 군대를 격파하며 이튿날 카이로까지 승승장구하며 입성. 그러나 와중에 프랑스 해군이 호레이쇼 넬슨의 영국 해군에게 박살나 퇴로가 끊기고 맘 설상가상으로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 재탈환을 위해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요격을 겸해 내친 김에 시리아 원정까지 감행했으나 아크레 공방전에서 제자르 파샤의 수비에 막혀 결실 없이 물러났고 프랑스 본국이 다시 오스트리아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집트를 탈출해 귀국하였음.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오스만 제국은 물론이고 흑해에서 지중해로 남하하려는 러시아 제국에도 크게 자극을 주었으며 이는 영국, 러시아, 오스만 투르크 세 나라의 반불 동맹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됐음.
러시아는 남부 이탈리아와 나폴리 왕국과 동맹을 맺고 영국은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었음. 이리하여 1799년 봄부터 프랑스는 이집트 원정의 역효과로 제2차 반불 동맹 국가들과 전면적인 교전 상태에 들어가게 된 셈.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나폴레옹 중